평발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. 평발이어도 우리가 흔히 아는 스포츠 생활, 축구, 농구 다 할 수가 있고요. 다만 이제 남들은 2시간 뛰면은 발바닥이 아프지만 평발이 있는 경우에는 1시간만 뛰어도 아프다. 남들보다 좀 러닝 타임을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연세와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이동근입니다. 요즘 들어서 가장 핫한 운동인 러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러닝화에 대해서도 이제 자주 외래에서도 물어보시고 하셔서 이 러닝과 관련된 운동화 선택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러닝화나 운동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발이 얼만큼 잘 맞냐가 제일 중요합니다. 요즘에 러닝화가 유명한 거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도 구하기 힘들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데요. 저는 꼭 환자분들께 직접 착용을 해보고 구매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아무리 좋은 운동화라도 내 발에 맞는지 안 맞는지, 일단 신었을 때 편안했는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착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발의 모양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평발의 경우에는 발의 아치가 좀 내려앉은 걸 말하는데요. 오랫동안 걷거나 뛰는 행동을 했을 때 발의 피로감이나 발바닥 쪽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발의 아치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안정화 종류의 러닝화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런 안정화의 경우에는 내측 아치가 좀 올라와 있고 좀 딱딱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안정화를 신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평발이 아주 심해서 러닝조차 하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 사실은 러닝을 계속 하기보다는 병원에 오셔서 내 평발의 정도가 얼마큼 심한지, 그리고 과연 증상이 평발로 인한 증상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발의 아치가 높은 경우, 발등이 좀 올라와 있는 경우는 요족이라고 하는데요. 요족의 경우에는 발의 전족부가 이 뒤쪽에 체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쿠셔나를 신는 게 좋고, 또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도 쿠셔나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체중이 좀 나가는 편이라서 쿠셔나를 주로 신고 러닝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런 요족의 경우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, 이런 경우에는 쿠셔나를 한번 착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평발이나 요족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킬레스건이 좀 타이트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꼭 러닝 하시기 전에 내가 아킬레스건이 어느 정도 타이트한지를 본인이 알고 계시고, 그리고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러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즘에는 이제 워낙 비싼 고가의 러닝화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. 사실 가격이 중요한 것보다는 본인한테 잘 맞는 신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비싼 가격대의 신발을 사기보다는 직접 착용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신한테 맞는 러닝화를 신고도 러닝할 때 통증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운동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발에 어떤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러닝을 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에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.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무지반증으로 인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런 중족골 사이에 지나가는 신경들이 눌려서 발생할 수 있는 지간신경종이라는 질환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무지반증과 지간신경종 둘 다 발 앞에가 꽉 맞는 신발을 신게 되면은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앞쪽에 발볼이 넓은 운동화를 신는 게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발 쪽이 너무 과도하게 안 꺾이는 그런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.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에 중족부 쪽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치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안정화 같은 걸 신어보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발의 앞쪽이 단단한 재질의 운동화를 신어보시는 게 좋습니다. 발목으로 넘어가서는 흔히 우리가 발목이 자주 접지른다는 사람이 있습니다. 발목에 불안정성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앞에 안정화, 이런 힐컵이 좀 단단하고 발목이 조금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운동화를 신어보는 게 좋습니다. 족저근막염이 있는 경우에는 뒤꿈치가 좀 높고 쿠션이 있는 쿠셔나 위주로 착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생기는 아킬레스건염이 있습니다. 대부분 뒤꿈치에 아킬레스건이 붙는 자리에서 통증이 생기는 걸 말을 하는데, 이런 아킬레스건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뒤에가 좀 높은 쿠셔나를 신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매장에서 러닝머신을 구비하고 직접 뛰어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매장도 있지만, 그런 부분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매장에서는 그래서 본인이 최대한 많이 매장 안에서는 매장 밖에서 좀 걸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신어보고 매장 한두 바퀴 정도 둘러보고 이제 제자리 뛰기도 해보고 쪼그려도 앉아보고 이런 식으로 걸리는 게 없는지 확인해보고 있습니다. 신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딱 핏하게 맞는 사이즈가 제일 좋은데요. 과도하게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끔씩 러닝을 오래 하다 보면 발이 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
본인의 그런 발 붓기 정도나 이런 걸 보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이 붓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발 사이즈 자체는 조금 크게 가시되 끈을 묶을 때 좀 타이트하게 묶어서 조금 더 핏하게 안 흔들리게 잡아줄 수 있게끔 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선천적 평발이 있고 후천적 평발이 있습니다. 대부분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선천적으로 평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. 그리고 후천적으로 평발이 있는 경우에는 한 50대, 60대에서 이제 그런 체형성 변화가 동반된 평발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평발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. 평발이어도 우리가 흔히 아는 스포츠 생활, 축구, 농구 다 할 수는 있고요. 다만 이제 남들은 2시간 뛰면은 발바닥이 아프지만 평발이 있는 경우에는 1시간만 뛰어도 아프다 이 증상이 있는데요. 본인이 그런 시간을 좀 알고 남들보다 좀 러닝 타임을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러닝하고 나서 이제 다리가 붓는 경우에는 하지 거상 같은 거 다리를 위에 올리고 있는 경우가 좋을 것 같고요. 발에서 좀 열감이 있다 이러면 냉찜질 같은 거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,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스트레칭입니다. 뛰고 나서 특히 이 종아리 근육이나 이런 부분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아킬레스 건염이나 이런 족저근막염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러닝 전이나 러닝 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벽을 잡고 앞으로 체중을 실어보면은 종아리 스트레칭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이렇게 체중을 앞으로 실어주면서 이 종아리를 늘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적당히 긴장감을 느끼면서 한 10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발 모양에 따른 러닝화나 운동화 착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. 자신의 발 모양에 맞게끔 착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, 혹시라도 통증이 있으시면은 이제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